자, 이제 여기 웹전단컵에 있는 대로 이제 하신다면, 여기 요대로 하신다면, 해보신다면 W 함수 클스에서 맨 처음에 전체 레이아웃 잡은 게 패널 가지고 잡았어요. 그래서 부트스트랩 보시면 부트스트랩3에 보시면 여기 이제 패널스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B3에는 있는데 B4, B5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그냥 웰 만들어서 여러 개 연결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죠. 쓰시고, 여기 패널에는 이렇게 이제 박스로 보이시는데, 여기에 패널 맨 위에 있는 게 패널 헤드, 패널 바디, 여기 중간에 한 개만 쓸 때는 패널 바디, 그리고 여기 제목에 해당되는 게 패널 헤딩, 패널 바디, 그 다음 맨 아래 쓴 버튼 같은 건 패널 부터,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이 돼서, 이렇게 세 가지 구분되는 것을 이용하셔서 이제 제목 같은 거를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제목을 쓸 때는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다른 틀이랑은 조금 틀리긴 해요. 그러니 어떻게 틀을 가져갈 것인지를 먼저 정의를 한 다음에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요게 지금 이미지 보기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요게 타이틀을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그 다음에 내용,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데, 여기가 바디예요. 그리고 여기 타이틀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헤더에다 집어넣습니다. 헤더, 패널 헤더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등록일 뭐 이런 거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리스트로 가자 버튼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로그인을 해야 이제 그 수정 삭제 버튼이 나오도록 만들어서 처리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게 사용하시면 이제 전체 구조로 봤을 때 F12 눌렀을 때 지금 이렇게 되다가 핸드폰으로 이제 얘가 F11 눌러가지고 얘가 줄어들면, 요게 요렇게 요게 이미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미지 돼 있던 게 이렇게 핸드폰 사이즈로 내가 줄어들면 이렇게 이제 요게 두 줄로 바뀌죠. 두 줄로 바뀌도록 만들어서 쓰는 게, 요게 한 줄, 요 전체가 한 줄이고요. 한 줄인데, 여기에 칸의 너비와 이 이미지가 있는 너비를 따로 준 거죠. 따로 준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했나 보시면, 이게 더 넓어지면 이렇게 한 줄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처리했나 보시면, 여기 이제 요 전체가 TR입니다. TR이고, TR 안에다가 여기 컬럼 3, 앞에는 9, 뒤에 건 9 써가지고, 그 로우가 한 개 들어가 있죠. 로우 들어가 있고, 그 안에 태그는 상관이 없어요. 태그는 뭘 써도 상관이 없으시고, 여기에 이제 요 사이즈를 쓰시면 거기에 맞게 배치가 된다. 그래서 이제 저런 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뭔가를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해줘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크기 너비의 폭을 잡을 수 있어요. 이건 부트스트랩에 해당되는 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게 너비 왼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픽스시켜서 크기 너비를 픽스시켜서 사용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런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한 개당, 그 데이터 한 개당 로우를 잡아요. div 클래스 로우를 잡으시고, 로우를 잡아서 사용을 하셔서 쓰시면 되시고요. 로우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안에다가 이제 그 컬럼에 해당되는 전체 12에 해당되는 것을 써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해보시고, 뭐 적당하게 뛰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걸 써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한번 작성을 해보자 라는 거죠. view.jsp입니다. view.jsp 그냥 데이터를 쭉 찍었는데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도 확인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JSP 문제예요. JSP 코딩을 하다가 뭔가 작성이 뭔가 안 보이거나 하면 무조건 JSP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바 쪽은 데이터 가져오는 데 역할이기 때문에, 가져오는 역할은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오류가 났다 이러면 이제 JSP 오류가 난 겁니다. 나가지고 해본 거라서. 그래서 이제 JSP에 무슨 오류가 있지 라는 것을 이제 잘 찾아보시면 되시는데, 먼저 여기에 저희가 지금은 뭐 JSTL-C나 이런 것들을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버튼, 내가 로그인한 정보하고 지금 데이터 가져온 정보하고 그 아이디가 같으면 뭐 수정하고 삭제를 보이게 하자, 그렇지 않으면 삭제를 보이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게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쓰면 되니까
태그를 무조건 등록시켜 놓은 거를 이제 템플릿으로 만들어 두시면 좋긴 합니다. 태그 라이브러리 중에서 JSTL을 무조건 쓸 거예요. 그러면 프리픽스 C 이렇게 쓰시고 URI 쓰시고 URI가 세 번째 거 JSTL의 코어다 이렇게 해서 사용. EL객체는 라이브러리가 필요 없는데 JSTL은 필요해요. 그래서 JSTL에 해당되는 것을 라이브러리 등록을 해놓고 이제 사용을 하겠다. 태그 라이브러리 등록을 해놓고 태그를 한 개 만든 거죠. C 태그를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보기에 해당되는 컨테이너 만들었고 H1 태그까지 썼습니다. 요거는 이제 잘 나왔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거는 이제 패널로 쓰겠습니다. 패널을 억지로 막 이렇게 쓰지 마시고 W3 스쿨스에 가시면 저희가 이제 패널에 해당되는 걸 찾아요. 찾으시고 보시면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을 이제 하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냥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패널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이제 패널에 있는 걸 여기 있고 이제 그 푸터, 바디 푸터가 있는데 헤더 부분 태그를 한 개 더 여기 헤더 부분이 헤딩 부분이 필요하다. 그럼 헤딩 부분을 더 복사 붙여넣기 해서 조립해서 쓰시면 되는 거죠. 푸터에 해당되는 걸 일단 복사할게요. 복사하시고요. 저희 거에다가 여기 이미지 보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시고요. 그 div가 이렇게 맨 앞에는 이제 여기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부터 들여쓰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좀 들여쓰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 맨 처음에 있는 게 제목을 넣어야 한다. 여기다가 달러 쓰시고요. 번호 보여주는 것도 괜찮으시고 보여주려면 보여주셔도 되고요. 그 중괄호 열고 부여 타이틀 제목을 여기다 집어넣자. 그 다음에 푸터 이게 죄송해요. 헤더에다 집어넣을 게 아니라 바디에다 집어넣을 게 아니라 헤딩에다 집어넣을 건데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요. 좀 보시고 이제 여기 헤딩 돼 있는 거를 이제 복사를 하시고 헤딩 복사를 하시고 이쪽에 줄바꿈 한 개 해주시고요. 네. 여기다 한 개 집어넣고 여기다 타이틀 헤딩 부분에다가 타이틀을 집어넣자. 타이틀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다 버튼 만들 거예요. 버튼 div 이렇게 써져 있는 데다가 버튼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버튼 태그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사용하시거나 버튼 태그 아니면 앵커 태그 쓰셔도 되죠. 앵커 태그를 바로 쓰셔도 앵커 태그가 편하긴 편해요. 앵커 태그 href 그냥 쓰시면 되죠. 작성을 하셔서 지금 수정하러 갈 거예요. 수정. 그러면은 여기다가 수정할 때 update.do 갯방식이죠. 그냥 앵커 태그로 하게 되면 갯방식이 됩니다. do라고 쓰시고 여기다가 수정 쓰시면 되겠죠. 수정은 정보 수정만 가능합니다. 이미지 수정은 위에서 따로 할 거예요. 그래서 update.do 해가지고 쓰시는데 여기다 글 번호를 보내야 돼요. 물음표 넘버라고 쓰시고요. 넘버 이꼬로 쌍따옴표를 찍으셔야 되죠. 쌍따옴표를 찍으셔야 되는데 이게 쌍따옴표 찍지 않고 계속 했는데 쌍따옴표 안에다가 하셔야 돼요. 쌍따옴표 안에다가 달러 중괄호고 부여점 넘버 이렇게 해서 get 넘버를 위해서 이 넘버 이꼬로 그다음에 숫자가 바로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쌍따옴표 안에다가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한 세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먼저 숫자로 바뀌죠. 그래서 수정을 누르면 이렇게 들어간다. 버튼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이꼬로 btn 이게 버튼은 이제 익숙해지시죠? btn 다시 디폴트 이런 것들은 이제 몇 번씩 계속 하니까 익숙해지실 거예요. 아마도. 그 다음에 복사 3개 복사 2개를 해서 더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삭제가 필요하죠. 삭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삭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그 보기에서 리스트로 보내는 거 리스트 가야 되니까 여기는 리스트.do라고 쓰시면 되고 리스트.do 자 리스트.do 삭제는 delete.do 넘버 넘기시면 되겠죠. delete.do인데 넘버를 넘기고 정말 삭제하셨습니까? 라고 한 번 정도는 물어봐라. 그러려면 id 한 개 붙이세요. 얘는 delete 버튼입니다. btn 한 개 입자 붙여서 delete btn 이렇게 붙여두세요. 찾기 편하게 되시겠죠? 다른 것들은 그냥 그 링크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셔서 폼을 이렇게 보시거나 수정 폼을 보시거나 리스트로 가면은 이제 되는데 삭제할 때는 한 번 정도는 더 물어봐야지. 실수라고 눌렀는데 그냥 바로 확 삭제돼 버렸다. 그러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더 물어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쓴다. 작성해서 이제 쓰시고, 그다음 보여주는 것은 바디에다가 데이터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바디에다가 데이터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게 한 줄씩 만들어요. div 데이터 한 개당 한 줄씩. 그래서 div의 클래스 이거로 한 줄이 로우죠. 로우입니다. 그 부트스트랩입니다. 클래스 디자인으로 이제 로우라고 쓰면 한 줄을 쓰게 되고, 얘가 이제 그 클리어 보스를 진행을 해줘서 겹치지 않게 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해줘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로우 한 개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기다가 그 텍스트를 쓸 거라서 스팸 태그 쓰셔도 되고, 태그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라벨을 써놨는데 이제 클래스가 문제죠. 클래스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게 몇 칸을 쓸 것인지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하는 게, 만약에 번호를 보이게 하자. 그럼 번호를 라벨에다 쓰시면 되고, 라벨에 해당되는 클래스는 여기 이제 컬럼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컬럼 다시 한 중간 정도 MD 정도의 해상도, MD가 중간 정도 해상도, SD가 스몰 해상도 디스플레이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XD가 이제 큰 해상도 이렇게 되죠. XX인가 이렇게 되시고, 예. 그런 거는 이제 그 보시면서 이제 따라보시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MD나 SD 정도 써주셔도 돼요. 번호의 줄칸 정도, 이 칸으로 봤을 때 12등분으로 나눴을 때 데이터를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가자. 그럼 여기가 2, 뭐 10 이렇게 쓰셔도 되고, 여기를 조금 더 넓게, 그럼 3, 그 다음에 9 이렇게 정도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 내용상 그렇게 뭐 이거 크게 써야 되는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잡겠습니다. 이 정도 잡으시고, 나머지는 div 한 개 잡으시고, div를 한 개 더 잡으세요. 어차피 불칸에 해당되는 건 쓰셔야 되기 때문에 div에 해당되는 컬럼도 여기 2를 잡았으니까 그 div는 몇으로 잡아야 돼요? div는 10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10 이렇게 잡아가지고 처리를 한다 써주시면 되고, 번호니까 여기다가 달러 중간 열고 v5점 넘버 쓰시면 되죠. 요 구조가 계속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사용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뭐 보고 싶은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전부 다 쓰시고, 번호 맨 위에는 번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목은 위에 있고요. 사진 이제 이미지를 보여야 될 것 같고, 이미지는 img 태그에다가 img 태그에다가 src 입고로, 그다음 쌍따비 찍으시고, 이렇게 쌍따비 안에다가 찍어서 사용하시는데, 네. 그 알트 텍스트도 쓰셔도 됩니다. 알트 텍스트는 뭐 썼을 때 이미지 태그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src로 그냥 넣으시고, img 태그를 여기다가 파일 네임을 여기다 쓰시면 여기 이제 바로 이미지가 나오게 사용이 되는 거죠. 나오게 쓰시게 되고요. 작은 이미지만 써가지고, 작은 이미지나 큰 이미지 구별해서 쓰는 것을 이제 저희가 만들지는 않아서, 이 정도. 만약에 작은 이미지 리스트 할 때 작은 이미지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저장할 때 S 언더바 쓰시면 되고, 여기다가 S 언더바 이렇게 써가지고 붙이면 작은 이미지, 뭐 이렇게. 큰 이미지는 B 언더바 쓰면 큰 이미지, 이렇게 해서 파일 3개를 준비를 해서 이제 해놓으시면 이제 되는데, 지금 현재는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개만 올리는 걸로 되어 있죠. 한 개만 올리는 거 되어 있으니까 이미지 이렇게 보여주고요. 자, 이렇게 보여주고, 그 이미지 데이터로 밑에다가 이제 컬럼을 써가지고 div 써서 이제 이렇게 쓰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운로드 같은 거를 이제 버튼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밖에다가 만드셔도 되고요. 그냥 이제 로우 밑으로 저희가 이제 한 개 더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되고, 지금 div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여기 div 안에다가 이제 div를 한 개 더 만들어서 그 밑으로 만들고 싶어요. 다운로드나 이런 건. 그러니까 위로 만드셔도 되나, 위로 만드시려면 div를 위로 만드시면 되죠. 위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제가 버튼을 밑으로 만들고 싶으면 밑에다가 그 만드시면 됩니다. div 이렇게 쓰시고 만들었어요. div를 써서 이제 사용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그 앵커 태그를 붙여서, 제가 지금 다운로드를 어떻게 만들었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소스를 보시려면 이렇게 F12 누르고 다운로드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되죠. 누르시면 앵커 태그를 만들어 놓은데,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옵셔널하게 붙여놨어요. 그럼 다운로드가 됩니다. 쉽죠? 앵커 태그로 붙여놓고 다운로드가 붙여놓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만들어 놨어요. 녹색이 지금 버튼인데 석세스예요. 석세스.
XS가 작은 버튼입니다. 작은 버튼. 그러니까 큰 버튼으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작은 버튼으로 저희가 이제 다운로드를 만들었는데 그 제목 옆에다가 만들어놨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div 밑에다가 여기다 한번 만들으시면 이제 앵커 태그를 만들어라. 앵커 태그 href 쓰시고 이꼬로 쌍따옴표 찍으시고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쓰는 거죠. 이미지 파일에 해당되는 것을 그대로 쓰시고 앵커 태그가 이제 그 이 현재 창이 그냥 내비두면 현재 창에 해당되는 게 이제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다운로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제 여기 한자 띄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게 안 나오네요. 태그가 다 완성이 안 돼서 다시 이런 DOWN 스페링 잘못은 다운 DOWN 없네요. 다운로드라고 쓰세요. 다운로드 그냥 쓰세요. 경고창 다는데 얘가 지금 다운로드를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undefined attribute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스페링만 맞으면 스페링 맞으면 다운로드 기능을 잘 합니다. 수용을 잘 해요. 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다운로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다운로드라고 쓰시면 되겠죠. 저희가 다운로드를 할 건데 할 겁니다. 얘 버튼으로 만들어야죠. 클래스 만들어서 클래스 이꼬로 쌍따옴표. 이 다운로드나 이런 속성들은 그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클래스를 앞에다 쓰든 href를 앞에다 쓰든 읽기만 하면 돼요. 읽기만 하면 된다. btn 쓰시고 btn 다시 그 석세스 워딩 뭐 이런 거 전부 다 괜찮으신데 지금 쓴 것은 저희가 이 버튼의 색깔 그냥 디폴트로 쓰기에는 약간 안 띄어서 다운로드 하자. 지금 쓴 것 석세스 쓰겠습니다. 석세스 석세스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하도록 만들자. 이렇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여기까지 나중에 테스팅을 해드리고요. 이제 다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올렸고 그 다음에 내용 올린 것을 여기다가 내용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컨텐트 그 줄바꿈 처리해 놨습니다. 컨텐트 사용했고 그 다음에 작성자에 해당되는 것은 작성자를 뿌려도 되고 안 뿌려도 돼요. 보안상 이제 약간 그렇다 그러면 안 뿌리셔도 되고 작성자에 해당되는 것은 id가 먼저 id를 쓰고 뭐 가로 열고 사이에다 이름 쓰자. 그러면 달러 중간하고 부여.name 이렇게 해서 이름이 나오도록 쓰자. 그 다음에 작성자 썼고요. 작성일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얘는 write date 자, 다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데이터를 뿌리자 라고 시키는 거죠.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는 거죠. 지금 저희가 작성하고 있는 이미지 보기 그래서 새로 고침 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데이터는 잘 나왔는데 지금 제가 생각했던 디자인은 안 나왔죠. 이유는 라이브러리가 등록이 안 됐을 거다. 그죠? 라이브러리 등록까지 여기 보시면 여기 헤드 사이에 라이브러리가 등록이 안 됐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셔서 라이브러리 등록 복사하신 다음에 이제 view.jsp 하실 때 여기다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해서 다시 새로 고침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잘 등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그냥 내려뒀더니 이미지가 너무 핑 하시고 여기 사이즈도 너무 크죠. 얘에 비해서 눈에 확 너무 띄으니까 그러니까 사이즈 좀 줄이고 이런 거를 이제 좀 하고 이 밑에 점점 어떻게 했지 뭐 이런 것도 CSS를 이용해서 이제 했는데 한번 해보시면 마지막입니다. 해보시면 이미지를 쓰실 때 이미지스에 보시면 클래스를 한 게 여기 이미지스의 클래스를 볼 때 여기 이미지스 클래스 중에서 뭐 동그랗게 테두리 건된 텀네일 전 텀네일 좋아하는데 클래스 이꼬 텀네일이라고 쓰시면 된다. 이렇게 클래스 이꼬 텀네일이라고 이미지에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텀네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미지 img 태그 img 태그 여기 안에 이렇게 테두리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img 태그에다가 그냥 이제 텀네일이라고 주시고 저장을 하시고 새로 고침을 하시면 새로 고침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텀네일에 테두리가 살짝 생긴 게 보이시죠? 살짝 생겨서
되어 있고, 다운로드 버튼도 조금 이제 버튼 자체가 다운로드 버튼에 해당되는 게 조금 너무 큰 것 같아요. 버튼인데 그 버튼의 사이즈는 저희가 버튼 btn 다시 그 다음에 사이즈를 쓰시면 되는데, 버튼의 사이즈를 몇 개로 이제 나눠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버튼스,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버튼의 색상은 이제 버튼 다시 이렇게 석세스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버튼의 사이즈, 버튼 사이즈 나오죠. 버튼 사이즈는 LG, SM, 그 다음에 XX, XX가 제일 적은 거, SM은 스몰, 그리고 아무것도 안 쓰면 노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XS 제일 적은 거, 적은 걸로 좀 쓰자, 이렇게 사용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사이즈가, 다운로드 사이즈가 줄어들었죠.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다운로드가 돼요. 이렇게 진짜 실제로 밑으로 바로 다운로드가 돼버렸죠. 2로. 예. 그래서 다운로드 속성이 얘가 좀 그 이클립스에서는 경고 나가지고 그런 속성이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다운로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만 써주시면 그냥 다운로드가 돼요. 앵커를 걸려서. 그래서 다운로드 구현하는 게 되게 쉽네. 대신에 얘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URL로 접근이 가능한데, 소스를 짜지 않은 이상은 URL 접근이 가능한 웹-rf, 웹-rf가 아니라 웹 app 밑에 이렇게 이제 업로드 밑에 이미지 안에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요거는 여기 지금 저희가 있는 게 여기 4개밖에 없지만 다른 것도 있죠. 다른 거 올라간 거는 서버 쪽, 테스트 서버 쪽에 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서 그 올린 거랑 맞추려면 그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줘야 한다고. 리얼패스 쪽에 있죠? 요 리얼패스 쪽에 올라간 겁니다. 요 이미지 폴더. 예. 그 여기 워크시트 쪽에 여기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해킹하겠다 이런 얘기랑 동일하세요. 내 컴퓨터인데 지가 마음대로 뒤져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버는 리얼패스 쪽. 그 업로드 시키면 리얼패스 쪽에 업로드가 돼서 서버 운영하는 데가 테스트에 해당되는 쪽이 됩니다. 이거 써주시고요. CSS 조금 해서, 이게 너무 휑해가지고요. CSS 조금만 이렇게 붙여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이도 좀 약간씩 띄고 패딩 약간 주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선을 점점점 해가지고 선을 약간 구분할 수 있도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에 해당되는 것을. 그래서 요 정도만 해도 괜찮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보기가 좀 좋아야 되니까 여기 이제 슬래시 view.jsp에 여기 이제 아직 스크립트는 안 짰고요. 이제 스타일 이렇게 줘서 사용을 하시고요. 이 로우 데이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게 어디에 있는 걸 잡으셔서 쓰시냐면, 이제 클래스인데 그 패널 바디에 있는 걸 잡을 거예요. 패널 바디 밑에 로우라는 클래스. 그러니까 패널 바디 자체도 클래스니까 점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점 쓰고 패널 바디, 그 밑에 점 쓰면 이제 로우가 한 개 있어요. 로우 줄이 한 개 있는데, 이런 줄들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CSS를 조금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딩 붙여서 약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OPX 정도, 그 OPX 정도가 좀 적은 것 같으면 CPX 정도 사용하시고요. 밑에 볼더인데 테두리를 줄 거예요. 볼더인데 볼더 아래쪽에 테두리고요. 아래쪽에 테두리 1px. 그 전체적으로 그냥 볼더를 쓰시면 전체가 되니까 지금 아래쪽에만 이제 점선으로 도티드나 이제 대시드 이런 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색상을 줘서 샵 약간 E는 약간 DDD, E나 DD나 조금 비쌀 것 같은데 점점점이니까 약간 이제 그래도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줘가지고 새로 고침을 하시면 여기 선 점점점이 거의 안 보이네요. 거의 안 보이지만 조금 떨어져 있고요. 이게 떨어져서 디자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눈에 보기 편한 디자인이 됐죠. 이렇게 해보시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리스트로 한 줄 알았더니 div로 해서 로우로 해서 CSS 좀 매긴 것 같네요. 이런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